이 영상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창작 드라마이며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빚이 6,200만 원입니다. 월급은 240만 원. 그런데 이번 달부터 월급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새벽 5시 버스 차고지 휴게실 철호는 낡은 휴게실 의자에 앉아 손이 떨리는 채로 봉투를 뜯었다. 급여 압류 통보서 라는 통보서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 240만 원에서 절반을 어떻게 봉투 안에는 법원 문서가 들어있었다. 카드사 3곳, 저축은행 2곳에서 제기한 압류 신청. 이번 달부터 월급의 2분의 1이 자동으로 채권자들에게 나눠진다는 내용이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120만 원으로 내 식구가 한 달을 동료 기사가 휴게실로 들어왔다. 철호 형 벌써 왔어? 오늘 새벽 첫 차지. 급하게 서류를 가방에 숨기며 아, 응, 일찍 나왔어. 요새 안색이 안 좋던데 괜찮아? 억지 웃음 나이 들어서 그래. 괜찮아. 철호는 운전석에 앉았다. 핸들을 잡은 손이 계속 떨렸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어둠뿐이었다. 김철호 씨는 시내버스 기사로 23년을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6년 전 단 한 번의 선택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6년 전 회상, 처남의 사무실 형부, 이 기회 놓치면 후회해요. 부동산 개발 사업인데 6개월만 투자하면 2천만 원이 3,500만 원 됩니다. 망설이며 그런데 우리 집에 목돈이 어딨어?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아봤어요. 저축은행에서 담보대출 받으시면 돼요. 형부 아파트 시세가 2억 5천이잖아요. 2천만 원쯤이야. 걱정스럽게. 여보, 대출까지 받아서 하는 건 형수님, 걱정 마세요. 제가 6개월 후에 원금이랑 수익금 다 챙겨드릴게요. 제 명의로 계약서도 쓸게요. 철호는 결국 2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리고 처남에게 돌려받지 못했다. 6개월 후 처남의 개발 사업은 사기였습니다. 처남은 잠적했고 철호 씨에게는 2천만 원의 빚만 남았습니다. 현재 저녁 6시 집 앞 슈퍼마켓 철호는 퇴근길에 슈퍼에 들렀다. 손에는 라면사 봉지와 계란 한 판. 철호 씨, 오늘도 카드로 하실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작은 목소리로. 근데 이번 달 것도 아직 안 나갔던데 괜찮으세요? 억지 웃음 다음 주에 처리할게요. 카드 결제 영수증을 받아든 철호의 손이 또 떨렸다. 영수증 하단에 이번 달 사용액 320만 원이라는 숫자가 보였다. 혼잣말 월급보다 많이 썼네.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들어섰다. 집 안거실 딸 수진이가 거실 탁자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아빠, 다음 주에 수능 모의고사 시료 내야 하는데 가방을 내려놓으며 얼마야? 5만 원이요. 철호는 지갑을 열었다. 안에는 10,000원짜리 2장뿐이었다. 억지 웃음 아빠가 다음 주에 줄게. 급한 거 아니지? 실망한 표정 모레까지인데 그때 아내 미란이 퇴근했다. 마트 유니폼을 입은 채로 현관문을 열었다. 지친 목소리 오늘 오버타임까지 했더니 다리가 후들후들하네. 고생했어. 밥 차릴게. 냉장고를 열며 반찬이 없는데 여보 장 좀 봐야 할 것 같아. 시선을 피하며 응 내일 볼게. 의아한 표정 오늘 월급날 아니었어? 아 그게 회사에서 이번 달은 조금 늦게 준대. 거짓말이었다. 월급은 들어왔지만 압류로 절반이 사라진 상태였다. 통장에 남은 돈은 115만 원. 공과금, 관리비, 핸드폰 요금을 내면 남는 게 없었다. 밤 11시 부부 침실 미란이 잠든 후 철호는 스마트폰으로 대출 앱을 열었다. 화면에는 추가 대출 가능 금액 300만 원이라는 문구가 떴다. 혼잣말 이번 달만 버티면
그의 손가락이 신청하기 버튼 위에서 멈췄다. 철호 씨의 빚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처음 2천만 원이던 대출은 생활비를 메우기 위한 카드 사용으로 카드값을 갚기 위한 추가 대출로 6년 만에 6,200만 원이 됐습니다. 새벽 2시, 침대 철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미란이 작게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속으로 미안해, 당신한테 아직 말 못했어.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다. 속으로 압류. 통보가 회사에 갔어. 내일부터 월급이 절반만 나와 핸드폰을 다시 켰다. 새벽 2시에도 대출 광고 문자가 계속 왔다. 무직자도 가능, 신용불량자 환영, 당일 입금. 이것밖에 방법이 없나. 다음날 아침 7시 버스 차고지 철호는 동료 기사 몇 명과 함께 아침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야, 너희 월급 얼마야? 나 이번에 40만 원 올랐어. 부럽네. 난 그대로인데. 담배만 빨며 동료 기사 에이. 철호 형도 오른 거 아냐? 고개를 저으며 아니 난 그대로야. 사실 월급이 오른 게 아니라 압류로 줄어든 것이었지만 말할 수 없었다. 요새 물가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면 살기 힘들지. 쓴 웃음 그러게 휴게실로 돌아온 철호는 다시 핸드폰을 켰다. 문자 함에는 20개가 넘는 대출 광고가 쌓여 있었다. 그는 그중 하나를 눌렀다. 철호 씨는 결국 대부업체에 손을 댔습니다. 이자율 연 24%, 300만 원을 빌렸습니다. 2주 후 저녁 8시 집 거실 통장 내역을 보며 여보, 이게 뭐예요? 당황하며 뭐가? 대부업체에서 300만 원 들어온 거 설마 당신이 또 대출 받은 거예요? 변명하듯 아니야. 그게 친구한테 빌려준 돈 받은 거야. 목소리를 높이며 거짓말 마세요. 여기 대출 입금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철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물을 글썽이며 당신 우리 집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요? 카드값도 밀리고 있고 애들 학원비도 못 내고 있는데 왜 또 빚을 늘려요? 고개를 숙이며 미안해, 다른 방법이 없었어. 흐느끼며 당신 나한테 숨긴 것 또 있죠? 말해봐요. 미란. 말 안 할 거예요? 그럼 내가 은행 가서 다 확인할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월급이 압류됐어. 얼어붙은 표정. 뭐라고요? 이번 달부터 월급의 절반이 채권자들한테 가. 주저앉으며 세상의 거실이 조용해졌다. 딸 수진이가 방문을 살짝 열고 복도에서 엿듣고 있었지만 철호는 눈치채지 못했다. 그날 밤 미란 씨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혼자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급여, 압류, 빚, 해결, 방법, 개인 회생. 3일 후 오후 2시. 법무사 사무실. 미라는 남편 몰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서류를 보며 남편분 월급이 240만 원, 부인이 180만 원이시네요. 합치면 420만 원. 고개를 끄덕이며 네. 그런데 이번 달부터 남편 월급이 절반만 나와요. 압류당하신 거죠? 눈물을 참으며 내 총 빚이 6,200만 원이고 담보대출은 없으시고요. 자영업이 아니라 근로소득이시니까 개인회생 신청 가능하십니다. 놀라며 정말요? 네. 개인회생은 3가지 조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개인회생 신청 자격.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해요. 남편분이 버스 기사시고 부인도 마트에서 일하시니까 이 조건은 충족하세요. 월급이 적어도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최소 월 150만 원 정도만 소득이 있으면 돼요. 2분 합치면 충분하죠. 안도하며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 이하여야 해요. 남편분은 6,200만 원이시니까 문제 없고요. 10억 원이요? 그렇게 많이요? 네. 많은 분들이 5억이나 1억으로 알고 계신데
2024년 기준으로 무담보는 10억, 담보 포함하면 15억까지예요. 놀라며. 그럼 저희는 훨씬 여유가 있네요. 세 번째 조건, 현재 지급 불능 상태여야 해요. 쉽게 말하면 총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한다는 거죠. 고개를 끄덕이며 저희 집은 전세 사는데 보증금이 1억이에요. 그리고 빚이 6,200만 원이니까 전세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아야 하는 거니까 재산으로 안 쳐요. 그럼 순수 재산은 거의 없으신 거고 빚이 6,200만 원이니까 지급 불능 상태 맞습니다. 안도해. 그럼 저희도 개인 회생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예전에 한번 개인 회생한 적 있으면 어떡해요? 언제 하셨어요? 아니, 제 말은 만약에요. 이전에 개인 회생으로 면책 받은 적 있으면 5년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중간에 포기하거나 폐지된 경우는 바로 재신청 가능하고요. 메모하며 5년이요, 네. 그리고 개인 회생 신청하시면 급여 압류도 중지됩니다. 눈이 커지며 정말요? 네. 법원에 신청서 접수하는 순간부터 모든 추심이 멈춰요. 압류도 풀리고 독촉 전화도 안 와요. 눈물을 글썽이며 그럼 남편 월급을 다시 온전히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대신 법원에서 정한 변제금을 5년 동안 매달 납부하셔야 해요. 변제금은 얼마나 되나요? 남편분 월급이랑 부인 소득 합쳐서 420만 원이시니까 대략 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계산하며 그럼 지금 압류로 빠져나가는 돈이랑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지금은 압류로 120만 원 빠져나가도 원금은 그대로고 이자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개인 회생하면은 원금만 갚고 이자는 다 탕감돼요. 놀라며 이자가 없어진다고요? 네. 그리고 5년 동안 성실히 납부하시면 남은 빚은 전부 탕감됩니다. 손을 떨며 그럼 6,200만 원이 다 사라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정확히는 5년 동안 납부한 금액만 갚고 나머지는 법적으로 면책됩니다. 미라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흐느끼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9시. 집 거실 미라는 남편 철호를 거실로 불렀다. 여보, 나 오늘 법무사 사무실 다녀왔어. 놀라며 뭐? 왜? 개인 회생 상담 받았어. 당황하며 당신이. 왜 혼자? 당신은 말도 안 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잖아. 나라도 알아봐야지. 철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법무사님이 그러는데 우리 개인회생 할 수 있대. 고개를 들며 정말 월급쟁이도 되고 빚이 10억 이하면 되고 우리는 다 조건 맞는데 눈물을 글썽이며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집만 지웠어. 손을 잡으며 이제 그만하고 같이 해결하자. 우리 아직 젊잖아. 40대인데 뭐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워하지만 개인 회생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일주일 후 법무사 사무실. 이번에는 철호와 미란이 함께 방문했다.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최근 3개월 안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돈 갚으신 적 있으세요? 당황하며 그게 남편을 쳐다보며 뭐 갚았어? 머뭇거리며 처남한테 200만 원 갚았어. 고개를 끄덕이며 언제요? 한 달 전쯤 심각한 표칭.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편파 변제라고 해서 개인 회생 신청 전에 특정 사람한테만 갚으면 법원에서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놀라며 그럼 개인 회생 안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 아니고 법원에 소명해야 해요. 왜 처남한테 갚았는지, 다른 채권자들한테 불이익이 없는지 설명해야 하죠. 처남이 자꾸 연락 와서 못 이겨서
갚은 건데. 이해는 하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공정성을 중요하게 봐요. 이 부분은 서류에 잘 작성해서 제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걱정스럽게. 그래도 승인은 되겠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금액도 크지 않고 상황 설명만 잘하면 돼요. 개인 회생은 만능이 아닙니다. 편파 변제, 사치성 소비, 재산 은닉 등의 문제가 있으면 법원에서 불허가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직하게 소명하면 승인됩니다. 한 달 후 수원회생법원 철호와 미라는 법원 복도에서 순서를 기다렸다. 떨리는 목소리 떨려 혹시 안 되면 어쩌지 손을 잡아주며 괜찮아. 법무사님이 잘 준비해줬잖아. 김철호 씨, 안으로 들어오세요. 철호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신문실로 들어갔다. 서류를 보며 김철호 씨, 총 채무가 6,200만 원이고 월 소득이 420만 원 맞습니까? 긴장한 목소리 네 맞습니다. 처남에게 200만 원 변제한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고개를 숙이며 처남이 저한테 투자 사기를 쳤던 사람인데요. 그래도 가족이라 계속 연락이 와서 제가 약해서 갚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같은 비율로 변제할 의사가 있습니까? 네, 당연합니다. 법원에서 정해주시는 대로 5년 동안 성실히 갚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한 달 후에 인가 결정 나옵니다.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 한 달 후 새벽 5시 30분 버스 차고지. 철호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개인회생 인가 결정. 수원회생법원 벌떡 일어나며 됐어. 동료 기사들이 놀라서 쳐다봤다. 형, 무슨 일이야? 복권 당첨됐어. 웃으며. 아니, 그것보다 더 좋은 일. 웃으며 뭔데 그래? 눈물을 글썽이며 그냥 오늘 기분 좋은 날이야. 철호는 당장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졸린 목소리 여보. 왜? 무슨 일 있어? 됐어. 법원에서 승인 났어. 잠이 확 깨며 정말? 응. 문자 방금 왔어. 지금까지 사연극장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상황에서 개인 회생 파산이 가능한지 영상 설명란의 카카오톡 링크로 편하게 물어보세요.